2025년 4월 17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에 맞게 이 몸의 바이오리듬이 맞춰지잖아요. 예를 들면 푸나님 같은 경우에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새벽 늦게 거의 뭐 동트기 직전에 잠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늦지막히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오후 한 3시부터 방송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면 푸나님의 바이오리듬은 나는 이제부터 집중 모드다 뭐 이런 몸이 이렇게 작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기본이고요. 예전에 경제방송할 때도 좀 빨리 출연했다 하는 방송 때가 8시 15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좀 늦게 방송을 한다 하는 것도 뭐 맨 처음에 제가 교보증권 다닐 때 증권경제방송과 인연이 됐던 게 이제 뭐 상한가를 잡아라 그 이토마토 방송이었는데 한 8시 한 55분 정도에 연결을 합니다. 가장 바쁜 시간에 장 시작하기 직전에. 그래서 뉴욕 증시 짧게 분석하고 우리나라 증시 예상하고 그다음에 교보증권 이주임님이 보고 있는 뭐 특징주 그 종목을 얘기하면 그 종목이 막 장중에 상한가 치고 그래서 이토마토 스태프들이 주인님 좀 살살하시죠. 금감원에서 조사 나옵니다.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한 뭐 9시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뭐 그렇게 오전 방송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원래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오후 3시 반이 되면 저는 그냥 너덜너덜해. 그럼 새날 방송이 없는 날은 그래 좀 쉬자 좀 여유롭게 하자. 뭐 넥스트레이드 그 나발이고 그냥 좀 쉬자라고 하는데 3시 반 되면은 막 피로가 막 정말 막 가슴까지 막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시간에 수요일 날은 저는 새날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를 한 4잔을 때려 마십니다. 거기다가 바카스 먹죠. 아임군 먹죠. 막 비타민C도 막 때려 넣죠. 그래서 새날을 막 하고 와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각성제를 많이 먹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매번 새날 방송을 할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이게 제 바이오리듬이 가장 이렇게 최고조에 이를 때 방송을 하면 조금 더 막 빵빵 터질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물론 뭐 저는 사실 경제 방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뭐 여하튼 그런 바이오리듬 때문에 목요일만 되면 쓸데없이 피곤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수다를 좀 많이 떨었는데 어떤 분께서 방송 들을 때마다 느꼈던 게 그 할머니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문경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지인들한테 이제 그 할머니 얘기를 해드리면 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분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웬간해서는 봐주질 않는다. 저는 경험했거든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으려고 했었고,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걸 옆에서 봤던 그 차장님이라는 분이 제 손을 부여잡고 본인이 운전을 해서 문경까지 가서 그 할머니를 만나게 줬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살려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다시 갔어요. 근데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짜잘한 것까지 또 막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차장님을 막 꼬셔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 할머니 돌아 누우셔서 눈 감고 일어나 앉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 다 살려줬는데 왜 또 오냐? 오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제 손을 잡고 그 할머니를 소개시켜 준 그 차장님이
문경까지 가면서 운전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할머니는 아무나 봐주지 않는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람한테만 봐주는데 너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너 데리고 가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웬간해서는 안 봐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2008년도 그 할머니 연세가 74이셨거든요. 글쎄요, 예, 지금 고인이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냥 그 할머니의 어떤 그 신비스러운 파워는, 힘은, 예, 일단 저는 제 평생,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열심히 살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살고, 이렇게 간직하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죠? 자, 돈다방 미스리 4월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지금 지수대가 미쓰리가 딱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벤트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 제가 자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톡 드릴 수 있으니까 스탠바이 하세요라는 지금 카톡을 최근 들어서 계속 한 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처음에 그 종목을 제가 추천했을 때 그 종목이 올라가려고 했죠. 근데 일단 시황 자체가 판이 아니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일단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들어가다 보니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니까 세력들이 봤을 때 뭐지? 뭐가 어떤 개벽다기 같은 게 들어왔지? 하면서 가격을 뺀대거나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끌죠. 언제까지?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계십시오. 대신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와서 세력들은 이런 거죠. 진짜 거머리 달라붙었네. 안 되겠네. 이제는 올려야겠네. 이젠 때가 됐네. 그래서 이제 한 종목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한 세 종목 정도 되죠. 계속 아마 내일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종목이 하나씩 이제 한번 툭 튀면 수익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제가 자 이제 준비하세요라고 톡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벤트 하시는 분들 참조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끝까지 책임지고 수익을 내드립니다. 대신 기다려주신 분과 함께.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온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 종목이 오래 기다려졌어요. 다음 종목은 하루만 해도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절대 지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벤트 하실 분들도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4월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볼 텐데 자, 다우지수가 1.73, S&P 500이 2.24, 나스닥이 3.07% 하락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 관세 전쟁 유예됐다고 95% 정도의 유튜버들이 막 지금 주식 사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어라고 저한테 고자질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일단 이번 주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500포인트 탈환이 목표고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뉴욕 증시는 트럼프가 입닥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벤트에 관련된 얘기도 해드렸지만요, 지금은 지수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지수는 움직여봤자 쉽게 못 움직입니다. 크게 못 빠지고요. 크게 못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은 딱 어떤 장세다? 종목 장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딱 그림 그려놓고 돈다방 미쓰리 이렇게 그림 그려드리고 지금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관세가 90일 동안 유예됐다고 지금 주식 사야 된다고 막 그런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원투데이 겪으십니까? 예, 제가 매번 그러죠. 전문가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쓰리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알면 되고요. 정말 제가 나중에 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아마 여러분들 재미있어 하실 겁니다. 야, 주식이 저렇게 재밌어? 왜 다른 거를 투자합니까? 그죠? 예. 오죽하면 미쓰리가 남자보다 맛있는 주식이라는 방송을 하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만 세우고 욕심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실력도 없는데 내가 막 물타기를 막 한다든가 쫄아가지고 막 손절한다든가 이런 그 속된 말로 저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주식처럼 재미있는 건 없습니다. 자, 다우지수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H20 칩을 미국 정부가 대중 수출 제한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고요. 또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개입 의사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한 작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가면 2023년 11월 금리 인하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고 2024년 상반기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하나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작년 한 7, 8, 9 한 그때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비디아 같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즉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때 뉴욕 증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엔비디아가 힘이 빠지니까 엔비디아의 뒤를 이을 뭐 차세대 AI 두 번째 줄을 막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주식에서는요 2등이 1등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랠리 하나가 끝난 거예요.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AI라는 그냥 랠리 하나로 끝난 겁니다. 지금 올해 여러분 엔비디아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치 2011년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차화정 했던 것처럼 지금 차화정 얘기 뭐 지금이 아니라 2011년 뭐 2013년에도 차화정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것처럼 엔비디아도 힘을 다했다. 즉 뉴욕 증시의 어떤 큰 랠리가 한번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볼 텐데요. 산업생산, 3월달 산업생산 전월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0.2%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4월달 전미주택 건설업 협회 주택 시장 지수 40을 기록했는데 작년 9월부터 1월달까지 5개월 연속 이 주택 시장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 9월이면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했죠. 자, 금리 인하 하니까 주택 시장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11월 달에도 금리 인하 했고요.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시장 지수는 5개월 연속 반등한 거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2월 달, 3월 달 크게 하락해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금리 인하 못할 것 같거든요. 경제 지표가 여러분 단순히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어떤 경제 지표가 얼마가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작년 9월 달부터 연속 반등했지?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했구나. 이런 게 탁탁탁탁탁 시스템화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 바닥에 있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전문가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방송 나와서 한 1분 정도 떠드는 거 보면 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경제 지표를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만약에 봤다면 저한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같이 방송 한번 해보게. 자, 그리고 3월달 소매 판매 2월달에 0.2% 상승했는데 3월달에 1.4%로 약간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제가 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회복됐을까? 여러분 트럼프가 관세 전쟁 한다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뭐 한다고요? 사재기. 전 사재기 영향 때문에 지금 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요. 6월 말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 27.3%, 50bp 인하 확률 11.2%입니다. 아직까지 5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화끈하게 인하하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90일 유예한 거지 나 관세 전쟁 안 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흥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슈를 체크해 보면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칩을 수출할 때 새로운 수출허가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거는 상무부가 얘기한 거지 트럼프는 지금 입 닥치고 조용히 있습니다. 엔비디아 회계연도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러한 수출 허가 요건이 적용되면 55억 달러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어떤 그런 실망감 때문에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빠졌고요. 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보면 중국이 그래 협상해 줄게. 대신 협상할 때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과 관련된 중국의 국가안보 우려가 해소돼야 된다는 조건. 지금 중국은 그래 시간은 우리 편이야. 우리 중국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뺏어오는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니네가 해봐. 누가 버티는 자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래 협상은 할게 니네가 원하니까 대신 가장 민감한 중국과 관련된 국가안보 우려가 해소돼야 된다라는 제시를 걸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 아주 신납니다. 예. 뭐 시황도 잘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답답했던 어떤 그 종목들의 움직임도 미스리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만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근혜가 탄핵된 다음에는 뭐 그때 시사에는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는 너무 안도했구나.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만만치 않겠는데 요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요거 계속 바짝 긴장하고 저것들 기어 올라가지 못하게 막 정말 오줌을 질금질금 싸게끔 밟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벤트 하는 그 계기가 군자금이잖아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수익 실현해드리면 처음에 취지와 마찬가지로 올해 뭐 대선도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헤쳐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언론개 없는 많으니까 군자금으로 조금씩 좀 도와주셨으면 제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식시장에 집중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수익금의 일부 조금 어떤 분이 그래요. 얼만큼 군자금 내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까지는 전 관심 없고 대신 제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금은 출금한다. 수익금은 꼭 현금으로 출금해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내 현금 이거 내가 주식으로 번 돈이야. 이거 꼭 한번 느껴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 스스로 잘했어. 본인을 위해서 맛있는 걸 사드시든 뭐 술을 사드시든 뭐 그렇게 소비도 하시고 대신 그 수익금에 조금이라도 군자금으로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2025년 이번 주 미스리가 지난주 일요일날 그린 그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어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